하는 것을 말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올해 안에 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이걸 바꾸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은 2018년 5년 전에 이 NAP를 만들 때 저희들이 삭발도 하고 텐트도 치고 뭐 혈소도 쓰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NAP에 있는 모든 독소장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 NAP의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라는 법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NAP 안에 보면은 인권정책 기본법을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인권정책 기본법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법이 없고 법을 만드는 것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초안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정위와 성전을 옹호하는 아주 나쁜 기관입니다. 2001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NAP 안에는 우리가 정말 빼야 될 독소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NAP 안에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들어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이라고 바꾸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2017년에도 헌법 안에 그 성평등을 넣으려고 하는 걸 반대했고요. 또 여성가족부가 또 성평등을 넣으려고 하는 걸 반대했는데 이 NAP 안에 여전히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성가족부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 여성가족부가 여전히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서 이 여성가족부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3차 NAP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국회에서 논의할 때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중간에 온 거예요. 그때는 만들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중간이 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합리적 반대 의견을 제시해달라. 반대하는 의견을 좀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차별 비하 혐오 표현에 대한 겁니다. 이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NAP 안에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 대신에 불건전, 불공정, 부도덕, 비윤리적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법에는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있는 대로 불공정, 불건전, 부도덕, 비윤리적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쓰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동성애와 성전을 비판하는 걸 전부 다 혐오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철수 대표가 서울광장에서 취업축제 하는 걸 반대하니까 그것도 혐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 표현 금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고 있고요. 이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기를 합니다. 법이 없이는 헌법에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혐오 표현 금지는 표현 영역의 차별 금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언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전부 다 혐오라고 그래요. 진보 언론들은 우리가 조금만 동성애 반대하면 전부 혐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론들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 싸우는 걸 뭐 쉽지가 않죠. 반대로 이 NAP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혐오 표현을 금지하면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혐오 표현 금지를 막는 일을 해서 방통위에서 하지 못하게 해서 언론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얼른 말하면 다양한 가족 하면 뭐 여러 가지 가족을 지칭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결혼, 동성결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가족이 정말 동성결혼을 포함하느냐, 그걸 몇 가지 증거를 말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는 문구를 넣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찬성했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인도네시아는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데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는 동성결혼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넣지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통과가 안 됐죠. 그 다음에 2022년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 보장을 위한 정책 공고를 국회의장한테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해라. 이런 걸 내용이 들려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에 이 동성결혼이 포함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다양한 가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청소년 대상으로 잘못된 인권과 성교육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 NAP에 보면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전국에 60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교육이 아니라 끝난 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 국가 차원에서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건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성인권 감수성 형성. 성인권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안 좋은 단어예요. 어떻게 성인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권을 인권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인권을 우리가 빨리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NAP에 바꾸려고 말씀드리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바꾸려고 합니다. 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 안에는 성중용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버설 디자인 안에 성중용 화장실이 포함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에 스페이스 살린이라는 건물이 선정이 됐는데 그 안에 성중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리버풀 박물관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성중용 화장실이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하면 좋은 것 같아도 거기는 성중용 화장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2018년도 텐트를 인가하고 올해 텐트 친 거 2개 그림이 나왔어요. 2018년도에 제가 텐트를 치고 3개월을 살았습니다. 여름 내내. 지금은 법무부 앞에 5인용, 이제 제법 컸습니다. 옛날에 1인용 텐트가 이제 5인용 텐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68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에요. 저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한다. 또 날씨가 춥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자 했는데 거기 보면은 서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래요. 그럼 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껍데기 기독교인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음란으로 기독교인들의 거룩성을 파괴해요. 그래서는 결국에는 음란에 의해서 점령당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껍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헌신을 지켜서 우리나라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전 세계를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